제네시스 GB80이 2022년형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벤테이가라고 불리우는 만큼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핫한 차량인데요. 22년형은 뭐가 바뀌었고 어떻게 구입해야 잘 구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80은 1세대 JX1 명칭으로 2020년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SUV를 생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많이 봤던 모델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공도에서 GB80을 보면 누구나 다 힐끔힐끔 쳐다보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은 3세대 G80 후륜구동 플랫폼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5 가솔린 터보, 3.0 디젤, 3.5 가솔린 터보로 라인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 출시될 때에는 G90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옵션과 편의사양이 대거로 탑재되어 있긴 했었으나 2+3의 5인승 배열과 2+3+2 배열의 7인승 모델만 출시되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체급인 캐딜락 XT6의 경우에도 이미 2열에 독립 시트가 마련된 6인승 버전이 존재하는데 7인승보다 전체 탑승 인원이 줄어질지언정 2열의 안락한 승차 환경은 7인승과 6인승이 천차만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22년형 GB80은 어떤 모습이 바뀌었냐? 일단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차라리 외관에 변화를 조금 더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으로서는 시기상 디자인의 변화를 주기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건 G80의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단과 SUV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특히나 GB 시리즈의 경우에는 90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이긴 하지만 최근 G80이 스포츠 모델을 출시하며 디자인의 소폭 변화를 거친 부분을 생각하면 향후 GB80의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G80 스포츠의 경우 연식 변경 수준이 미비한 차이점이긴 하지만 GB80의 경우에도 조만간 GB90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식 변경보다는 또 다른 트림을 출시하여 디자인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GB80 연식 변경에서는 외관의 변화가 없는 대신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왔던 6인승 모델이 추가되었고요. 고급 편의사항과 안전사양과 내외장 컬러가 더해진 점이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요 옵션 사항을 보고 2022년형 GB80을 과연 어떻게 사야 본인 만족도도 채우고 가성비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B80 2.5 가솔린 터보 모델은 개소세에 적용받아서 6,13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외관에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램프,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고요. 내장에는 8인치 LCD 클러스터, 패들 쉬프트,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사양으로는 공기압 경보장치, 급제등 경보,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후진 가이드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6인승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250만원이 올라가는데 만약 2열 승객의 거주 만족성을 생각하신다면 2+2+ 조합의 6인승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팰리세이드나 소렌토 등에서도 6인승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2열만의 센터 콘솔과 독립 시트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상당한 편리성과 고급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열의 동승자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겠죠. FR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콘솔 조정이 어려워 3열의 사람들이 승하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GB80에서는 해소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차체가 더 큰 GB90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컬러는 솔직히 가성비로 타는 거니까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광이냐 무광이냐의 차이인데 70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차라리 휠을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기준에서는 19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기본으로 박히는데 120만원만 추가하면 20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22인치까지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겠으나 20인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장 디자인에서는 스탠다드 기본 사양에서도 천연 가죽 시트와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300만원만 추가하면 퀄팅이 들어간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저는 이 퀄팅 디자인이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분명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보다 보면 블링블링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과하다,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장 디자인은 스탠다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 GB80 오너분들은 SDS2 꼭 넣으라고 하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만약 넣으려면 2를 넣고 아예 안 넣으려면 안 넣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솔직히 자기 만족감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해주는 부분이라 웬만하면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650만원짜리 파퓰러 패키지를 안하고 정말 가성비로 간다고 하면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하이테크 패키지 190만원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야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클러스터가 워낙 광범위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없어도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솔직히 큰 차체 문제로 골목길 다닐 때 있으면 좋긴 한데 가격이 180만원이라 조금 장벽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245만원이라 저라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GB80 2.5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6인승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기본 6,136만원에 6인승 250만원, 20인치 미쉐린 타이어 120만원,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 하면 딱 6,666만원에 떨어지네요. 그런데 가성비를 제외하고 진짜 본인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하냐? SDS2, 파퓰러, 드어2를 추천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넣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이상 흑맥드라이브TV의 흑맥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